안녕하세요. 엘코리아 에듀그룹 대표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탑 보딩 스쿨들은 과연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몇 명이나 뽑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쓴 내용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제 생각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 보딩 스쿨은 외국인 학생을 몇 명 뽑나. 탑 보딩스쿨을 선택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학생이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진학했는지와 배우고자 하는 커리큘럼을 학교에서 준비해 줄 수 있는지를 보는 부분이다. 하지만 탑 보딩스쿨 지원의 합격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각 학교들이 한 해 뽑는 학생 수와 국적 비율을 알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 아래는 탑 20 학교들이 신입학 학생 수와 신입학 외국인 학생 수를 조사한 내용이다. 그로튼 스쿨은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는 학교이나 8학년 50명 학생들이 9학년으로 진학하고 있어 실제 9학년 신입학 학생은 많이 뽑지 않고 있다. 더욱이 9% 밖에 안 되는 낮은 외국인 학생 비율을 보이고 있어 합격장을 거머쥐기에는 매우 난관이 예상된다. 세인트 폴 스쿨은 미국 내 인종과 학교 내 국적 비율을 맞추려고 한다. 미국 내 아시안 비율이 5.6%이기에 학교 또한 아시안 학생 비율을 이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다. 필립스 아카데미는 45개국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탑 보딩 스쿨에서 노력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 많이 유학 온 나라의 학생들보다 그렇지 않은 나라의 학생이 더 입학하기 쉽다.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학생보다 탑 보딩 스쿨 입학이 쉬운 점도 이 때문이다. 자,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하고요, 엑스터를 보면 전체 학생 수,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1000명대예요. 1149명, 그리고 1094명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이제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4명하고 이제 314명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요. 이제 외국인 학생들 비율이 이제 각각 15%대, 12%대, 그리고 세인트 폴은 이제 19%대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높죠. 각각 뽑는 학생들 보면은 33명, 37명, 뭐 2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생들의 상당수는 이제, 주니어 보딩 스쿨에서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좀 많이 뽑아가고 있고요. 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앤도버에 오는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45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 4년치를 예상하면 앤도버 신입생 수가 이제 33명이니까 이제 곱하기 4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32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45개국 학생들이 오니까 이제 실제 한국인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일까?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할 텐데요. 제 학생들에게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자기네들도 잘 모른다고 말하지만, 이제 졸업하는 한국인 학생 수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10명대가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이제 상당수는 주니어 보딩 스쿨에서 이제 오는 학생들이 많고요. 국내에서 출발하는 학생들, 또 미국 내에서 이제 뽑는 학생들, 물론 여기에 이제 교포 학생들을 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인트 폴은 이제 좀 더 적어요. 비율이 좀 더 적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비율이 적다라는 것은 이제 한국인 학생 비율이 좀 적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뽑는 학생 수도 이제 적죠. 왜냐면 이제 전체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딱 절반 정도로 이제 뚝 떨어지죠. 디어필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한 15% 학생들을 뽑고 있고요. 외국인 학생 수로. 로렌스빌 동일합니다. 그래서 디어필드나 로렌스빌 이제 동일한데,
로렌스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9학년에 뽑는 학생 수와 이제 또 10학년 뽑는 학생 수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10학년에 뽑는 학생들이 한 30명대 학생들을 또 따로 뽑더라고요. 10학년에. 그래서 그 학생들이 미국의 주니어 보딩스쿨에서 이제 가는 학생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초튼 로즈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인 학생들을 몇 명 뽑는지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렸는데, 평균적으로 한국인 학생, 한국 땅에서 이렇게 온 학생들인데요. 그 학생들이 4명에서 6명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남녀 성비를 동일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해는 여학생이 별로 없고, 뭐 남학생이 많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쇼트 로즈메리 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뭐 4명 또는 6명 학생들이 이제 입학하고 있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굉장히 적은 숫자가 이제 합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밀턴과 이제 하츠키스, 이제 크로튼 이 학교들은 좀 더 적어요. 그래서 가장 적게 뽑는 학교가 이제 크로튼 스쿨이죠. 크로튼 스쿨 자체가 8학년부터 있기 때문이에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8학년에 뽑는 학생들이 한 50명인데 그 학생들이 다 9학년으로 이제 대부분 진학하다 보니 9학년에 신입학하는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뽑지 않는다. 더욱이 이 학교는 인터내셔널 학생 비율이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학생을 뽑는 학생 한 4명이나 될라나?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입학하기 어려운 학교다 라는 말씀 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생이 입학하는 학교는 이 학교가 내가 목표라는 대학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는가, 또 이 학교가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커리큘럼을 다 갖췄는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런데 크로튼 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학교가 이제 조지타운으로 많이 보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카고로 많이 보냅니다. 조지타운 정치 쪽이죠. 그래서 정치 쪽에 관심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크로튼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조지타운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자, 하츠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22명인데 의외로 이 학교 출신 한국인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인터내셔널 학생들 수가 좀 적지만 오히려 한국 학생들 비율은 좀 높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텍처나 세인 알바니나 컨코드 아카데미는 인터내셔널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은 학교들입니다. 텍처는 학생 수 자체도 적고, 그리고 한 해에 뭐 뽑는 학생이 뭐 70명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인터내셔널 비율을 뭐 13% 두니 뭐 9명 뽑는 정도잖아요. 거기에 한국인 학생이 뭐 한두 명 이렇게 뽑힐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지원을 한다? 이거 사실 생각해 볼 부분이기도 하고요. 세인 알반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죠. 네, 더 심합니다. 네, 굉장히 적은 학생 수를 뽑고 있고, 이거 남자 학교예요. 남자 학교고 이제 워싱턴 DC에 있어서 사실 정치 쪽으로 관심이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면은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나 입학하기 힘들어서. 콘코드 아카데미는 이제 데이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데이 스쿨 비중이 굉장히 높고 학교 시설이 좀 열악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탑20 보딩 스쿨 중에서 가장 학교 시설이 좀 부족한 학교가 콘코드 아카데미가 아니냐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묻곤 하는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뭐 사실 명문대학교 진학률은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역사 히스토리 선생님도 이제 우수한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뭐 나름 나쁘지 않다. 고등학교 시설 좋아서 뭐 학생한테
돌아가는 베네핏이 얼마나 큰가를 잘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미들섹스는 한국인 학생을 거의 뽑지 않습니다. 저희 학생이 갔었을 때 전체 한국인 학생이 전체 학년에서 4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이제 케이트 스쿨도 이제 비율은 그렇게 뭐 높진 않아요. 높진 않고, 루미스 채피는 한국인 학생들이 좀 있는데, 신입학으로 뽑는 학생들 수가 이제 사실 약간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150명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 20명대를 인터내셔널 학생으로 뽑으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태프트 스쿨은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 이제 굉장히 호의적인 학교긴 하지만 한국 학생들한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이 학교에 입학했다라는 말을 많이 듣지 못합니다. 그만큼 입학하기 어려운 학교죠. 켄트 스쿨은 과거에는 입학하기 쉬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인 학생들은. 그래서 태프트나 켄트 이 학교들은 사실 인터내셔널 비율이 높지만 한국인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힐스쿨하고 크랜브룩, 그리고 이제 에피스코폴 하이 이 학교들은요, 힐스쿨은 사실 인터내셔널 비율이 높아요. 인터내셔널 비율이 높고 한국 학생들도 이제 종종 입학할 수 있는데, 대학 진학은 또 다른 내용 같아요. 그래서 입학 난이도에 비해서는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크랜브룩 스쿨 같은 경우는 입학 난이도 대비 대학 스코어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미시건에 있는 게 장단점이 있죠. 그 미시건에 있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미국인 학생들은 미시건 대학교로 많이 빠지고, 아이비는 한국인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죠. 에피스코펄 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지니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공부 잘하는 미국인 애들은 이제 버지니아 대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인터내셔널 학생들 중에서는 제가 보면은 이제 뭐 유펜 간 학생들이나 또는 이제 뭐 예일 간 학생들을 보는데, 추천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100% 보딩스쿨이기 때문에. 탑20 학교들 중에서 100% 보딩스쿨 하는 곳은 세인폴과 에피스코폴 하이 정도예요.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데이하고 이제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스쿨들은 주변에 있는 학교들 파큐티 자녀들이 온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탑20 보딩스쿨에 대해서 과연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뽑나 이렇게 이제 제가 발췌해 놓았고요. 조사는 사실은 좀 힘들었는데 내용의 수치는 좀 틀릴 수는 있으나 방향은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 참조하시고 학생이 이제 어플라이를 할 때 그래도 확률적으로 조금 높은 학교를 이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교가 과연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는 곳인가, 이거를 이제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커리큘럼을 봐서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를 이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탑20 보딩스쿨들은 커리큘럼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전문가와 체크하는 게 좋고요. 위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같이 체크해 드릴 수 있는데 다 유료 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탑20 보딩스쿨 한국인 비율 또는 한국 학생들을 얼마나 뽑을까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요. 다음은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